이명박 이야기입니다. 예정대로라면 오늘 검찰 출석을 했어야 되는 바로 예. 그런 분위기인데 난데없이 막 뇌물들이 터져 나오면서 조금 더 수사해야 돼. 이거는 뭐 어차피 빼박이었어요. 그전에도 국정원 특활비 같은 거 보면은 이명박의 재산 관리인 이병모가 구속이 됐고요. 영장도 발부됐고 그리고 지금 이시영 자체가 공범으로 적시가 되는 상황이거든요. 참고인도 증인도 아무것도 아닌 공범. 제대로 가고 있어요. 가족을 다 구속시키는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김윤옥 포함해서요. 가족범죄단이잖아요. 이상은, 이상득, 이명박, 김윤옥, 이시영. 또 누가 있나? 이상은 아들. 이상주. 예. 이상주. 사실은 잘못한 건 잘못한 거고 가족 입장에서 보면 완전한 비극이에요. 불과 몇 년 전까지 대통령이었던 자예요. 이 천하를 자가. 호령하면서 떵떵거리더니 예전에는 그렇게 치부가 되어 왔으니까 무슨 정책을 해서 4대강으로 빼쳐먹고 자원외교하고 이런 거는 지들 실드대로 그렇다 치자고. 근데 다른 거는 다 떠나가지고 뇌물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저쪽 가치관에서도 굳이 말하자면 그런 거예요. 상대 비교를 위해서 정부 홍보를 위해서 댓글을 달 수도 있지라고 지들끼리 실드 칠 수 있어요. 국정원에서 뭐. 예. 뇌물은 빼박이야.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명박이 뇌물로 받았다고 하는 그 뇌물들을 한번 봅시다. 자, 세금 횡령형 뇌물. 국가정보원에서 상납한 공작금이 17억 5천만 원. 확인된 것만. 확인된 지금까지 것만. 확인된 것만 17억 5천. 확인된 것만 이건데 이게 타입이 굉장히 여러 가지 네. 타입이 있는 거야 지금. 뇌물은 뇌물인데. 이 안에 또 뭐가 들어가 있냐면 이 박근혜가 확실히 그 이명박을 보고 베낀 건 맞아요. 이 국정원 특수활동비가 나온 거에 이명박 측에서도 선거 여론조사를 했어요. 이 돈으로. 박근혜하고 똑같아. 박근혜는 보고 배운 거야. 거기에 또 김윤옥이 발가락에 썼는지 목구멍에 썼는지 알 수 없는 그 10만 달러가 또 포함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런 거 아닐까? 단순하게 누구누구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여론조사 한다기보다는 커트를 시키기 위한 용도로 여론조사를 했을 가능성도 있어. 커트를 시키기 위한 용도. 그러니까 실제로 여론조사가 제대로 나왔을 가능성도 없어요. 어쨌거나 그걸 왜 국정원 돈으로 하냐고요. 그러니까 자 세금 횡령형 뇌물이었고요. 다음에 매관 매직형 뇌물입니다. 이건 매직이네요. 매직. 마술이네 아주. 이팔성이 14억 5천만 원, 김소남이 4억 원 인사청탁했죠. 자 이게 단서를 달아주세요, 마야스님. 확인된 것만. 그렇죠. 이게 김소남 공천 헌금이라고 하죠. 예. 공천 헌금 4억 원도 김소남이 운 나쁘게 걸린 거지. 김소남만 공천 헌금을 냈다고 누가 그래요. 그렇죠. 그리고 이팔성 씨도 절친한 친구라고 알려져 있잖아요. 예. 네. 친구한테도 이렇게 약소하게 성의 표시를 받았는데 안 친한 저 뭐 남 모르는 사람들한테는 얼마를 받았을까요? 범죄와의 전쟁이라는 뭐 영화를 보면은 그런 게 나와요. 어떤 사람이 뭔가 편지를 봐주는 조건으로 보통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은 대부분 그런 거야. 식사 한번 하시죠. 밥 먹으러 가는 게 아니지. 밥 먹는 자리에서 테이블 밑에서 뭔가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위에 딱 올려놓고 아이고 약소한데 어떤 사람들이 성격에 따라서 그러니까 그 뇌물을 바칠 때는 뇌물을 받는 사람의 성향을 봐야 돼요. 현금 받는 거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 자기가 너무 속되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돈으로 따질 수 없는 가치의 선물을 물건으로 주는 경우가 있어. 이를테면 금괴 같은 거. 장수를 위해서 거북이로 만들어진 금부치 뭐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걸 이렇게 딱 갖다 바치면 돈 받는 건 아니야. 나는 돈 받는 게 아니야. 무게가 몇 킬로씩 나가요. 그렇지. 아니 근데 그 무거운 걸 누가 주겠어요. 요즘은 그런 거 말고 유명 화가가 그린 그림. 그렇지. 그런 것도 괜찮고. 예, 행복한 그거는 눈물 정말 이런 거. 가볍거든요. 이중섭 화가의 그림 같은 거 있죠. 은박지에 그린 거. 요거 지갑에도 들어가요. 짱이네. 그런 거 같은 거가 아주 이 최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은 주고받기가 쉽죠. 그리고 또 뭐 CD, 양도성 예금 증서 뭐 이런 것들 그냥 봉투 A4 용지 들어가는 봉투 한 장만 주면 되는 거예요. 굉장히 쉽게 전달이 가능한 것들로 했으리라고 추정이 된죠. 어쨌건 그런 식으로 이렇게 뇌물을 받아가는데 다음에 두 번째 나왔고요. 자 다음에 정경유착형 뇌물. 삼성, 현대차 등이 대납한 다스 소송비 60억 원 플러스 알파. 이것도 계속 나오고 있어요. 네. 소송 전에도 받았다는 거야. 꾸준히 받았다고 아, 그러더라고요. 아니 이게 검찰이 좀 정신 똑바로 차리고 수사를 해야 되는 게 현대차한테서 받은 게 2007년이에요. 이명박이 대통령 후보가 될 때, 대통령이 돼서도 아니야. 대통령 후보가 될 박근혜와 싸워서 후보가 될 때부터 받았어요. 그런데 이거는 검찰 발표나 언론 발표에 의하면 이건희 사면을 조건으로 등 이렇게 나와요. 이건희 사면은요 2009년이거든요. 2009년에 형이 확정이 돼요. 그래서 2009년에 4개월 있다가 사면이 되는 거예요. 그런다고 봤을 때 이거는 이건희 사면 등이 아니라 이거는 정말 권력형 부정비리, 정경유착형 부정비리의 최고봉이 있는 거죠.
내가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니까 바쳐 내지는 그러니까 바쳐야겠네. 이거 외에는 더 이상 다른 생각을 할 수 없을 만큼 이거 심각한 뇌물 사건이거든요. 그렇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다 뇌물과 연관이 있다고 봐야 돼. 예를 들어서 4대강을 만약 무슨 편의를 봐주고 동지선거로 딱 라인을 짜잖아요. 4대강 사업의 가장 목적은 4대강이 아니고 사실은 낙동강이야. 거기 집중됐으니까 보호를 네. 만들거나 할 때 그러면 아무 이유 없이 넌 내 동창이니까 동기니까 뭐 후배니까 이렇게 주는 거 아니잖아요. 뭔가 올라오는 게 있다고. 그런 부분인 거고. 다음에 사업 청탁형 뇌물이 있습니다. 대보그룹이 수억 원, 성동조선 8억 원. 야스님? 지금까지 확인된 것만 그렇다는 거죠? 예, 누가 대보하고 성동조선만 그랬다고 그래요? 아니 누가 몇 억밖에 안 했다고 그래요? 이 두 그룹이 해서도 최소 수십억은 될 것 같은데 밝혀진 것만 예. 몇 억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지금 회사 돈 횡령한 것 같은 경우는 다스 비자금 조성은 얼마인지를 몰라요. 왜냐? 비자금이기 때문에 그렇죠. 다 밝혀내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현대자동차가 대납한 다스 소송비 뭐 20억 원 이거 말고 사실 현대차 그룹이 다스에 계속 독점적인 생산 계약을 하는 것 자체가 이 뇌물의 정황이 굉장히 짙은 거잖아요. 아니 현대차 그룹이 뭐가 아쉬워가지고 그 시트가 뭐 첨단 기술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무슨 독점적 특허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 그 외 한 회사에서 위험하게 그렇게 대량으로 납품받을 때는 이 공급처를 분산시키잖아요. 그래서 그 경영 리스크를 낮추는 게 기본인 상식인데 왜 위험하게 전 물량을 한 회사에 몰빵시켜가지고 자기 경영 위험을 일부러 키우는 이유가 뭐냐고. 현대차는 현대모비스나 아니면은 관련 업체를 아예 만들어 버릴 수도 있는 건데. 예, 또 그런 케이스 많죠. 그러니까 중소기업이 독특하고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어. 그러면은 온갖 수작을 부려가지고 인수하려고 그러니까. 막 공작을 하는 경우도 많은데 이 별것도 아닌 시트 만드는 회사를 이게 한 해 매출이 몇 조 원이 되도록 키워주는 게 이것도 진짜 어떻게 보면 이것도 뇌물이죠. 그리고 여기에 무슨 소송비 대납한 삼성, 현대 말고 다른 대기업 이름이 지금 안 나오잖아요. 근데 다른 대기업이 박근혜한테 한 것처럼 안 했을까요? 이명박한테는 더 했겠죠. SK, 롯데, CJ 이런 이름들이 안 나오잖아요 지금. 이게 현대 입장에서도 보면 속이 터지면서도 기뻤을 거예요. 현대가 시트 전장품을 만드는 회사가 있었어요. 자회사로. 그 자회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스로 준 거예요, 일을. 아, 씨발 내가 못해서 못 안 하는 게 아닌데 아우 막 이러면서 그랬던 상황이니까 속이 터지면서도 이명박 이후로 승승장구했거든요. 현대가. 현대자동차가 승승장구를 했어요. 그런 면에서 보면 주고받기에 완벽한 그 케이스, 성공 케이스가 나오는 것 같아요. 자, 어쨌건 지금 차명 재산은 한 1조 정도 되는 부분이라는데 다스가요. 기업 가치가 한 8조쯤 되고요. 연 매출이 2조 정도 됩니다. 예. 그 우리나라의 웬만한 대기업들 사실은 대기업이에요. 계열사까지 거느리고 있는 협력사로 위장한 사실상 이명박 계열사.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여담인데 이시영이 올해 만 40세라고 해요. 예. 이시영 하면은 2002년 월드컵 때가 떠오르잖아요. 쓰레빠, 예. 정확히 말하면 쓰레빠가 아니고요. 외래 샌달이에요. 히딩크 샌달. 샌달의 반바지에 2002년하고 지금 2018년이니까 16년 지났죠. 나는 그때 그 상황을 봤어야 된다고 봐요. 그때가 이명박 서울시장 때거든요. 그런 사람이었어요. 시장이 시장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어찌어찌해서 무슨 이유로 히딩크 감독을 만나는 상황이 왔어요. 자기 새끼가 샌달의 반바지에 입고 오게 초청하는 것 자체가 이 사람은 국민을 위한 태도가 이런 사람이구나라고 느꼈었거든요. 어린아이란 몰라. 이미 성인이 훨씬 지난 아들이 그렇게 나타나 사진 찍게 만드는 사람이었다고. 보통 우리 쪽 진영들 사람들 같으면은 만약에 공식 석상에 그 친구가 등장해야 될 상황이면 옷을 그렇게 무리하게 입히진 않겠죠. 그런 식으로 왔으면은 한 소리 듣고 쫓겨났겠죠. 그렇지. 예. 근데 그게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최근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명박이 뇌물을 받던 시기가 심지어 검찰이 노무현 대통령을 수사하던 시기입니다. 그 시기에 여기저기서 뇌물을 처받고 계세요. 이분이. 2009년에 노무현 대통령이 검찰에 수사 막 받고 그 시작이 원래 이지원 시스템 관련한 대통령 기록물 관련한 걸로 했는데 얘는 어떻게 했습니까? 아예 대통령 기록물을 영법 빌딩으로. 영법 빌딩에 갖다 놨잖아. 그것도 이명박이 측에서 나온 변명은 그래요. 이게 실수로 집으로 와서
이게 개인 청와대 집하고. 자료가 개인 집으로 왔기 때문에 이명박 집으로 그래서 영포 빌딩에 보관해 놓은 거래요. 그러면서 개인 짐하고 섞였고 의도가 있었던 게 아니라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거 바로 반납했어야지. 이게 의도가 이렇게 없는 거지. 되냐면은 이렇게 봐요. 나는 틀린 말 아닐 수도 있어. 반만 맞아. 무슨 말이냐면 자기랑 딱 관련된 것만 요거는 국가 기록으로 가면 안 돼. 그래서 일단 이사 가기 전에 관저로 갖다 놨어. 청와대 관저에. 그래서 관저로 갖다 놨기 때문에 이삿짐에 그냥 섞인 거야. 일부러 섞인 거지. 그럼 기록물을 관저로는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아니 그거야. 뭐 누가 막는 사람 없으니 무소불위의 권력인데 뭐 갖다 놓으면 갖다 놓는 거지. 그랬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퇴임 이후에 필요한 비즈니스의 정보들을 차곡차곡 이제 관저에다 정리를 해놨는데 이사할 때 그냥 확 한 번에 옮겨졌다. 내 말이 이런 맞을 거죠. 가능성이 네. 높아요. 네. 왜냐하면 대통령 집무실이나 이런 데서 나오는 자료가 개인으로 갈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고 말처럼 실수로 섞인 게 아니고 일부러 섞은 거라니까 이삿짐에다가. 그게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에 의하면 대통령 기록물은 생성되고 나서 퇴임하기 전에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을 해서 국가기록원에 제출해야 되는 거예요. 이 절차예요. 그런데 이게 이 절차를 무시한 거거든요.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았던. 그리고 집으로 가져갔는데 이게 대통령 기록물이야. 알았어. 알았으니까 영포 빌딩에 따로 보관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그 노무현 대통령이 있었던 편지 있죠. 그거 생각하면 또 한 번 열받는 맞아요. 거지. 진짜 열받아요. 예. 자, 이 대통령 기록물은요. 전직 대통령은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복사는 못해도 열람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은 봉화마을에서 서울까지 오기가 너무 번거롭고 힘드니까 공유하게 해달라라는 이야기를 했던 거고 그거를 깔아뭉개면서 수사를 한 거거든요. 그러면 이명박은 잘 됐어요. 지금 이명박이 행정소송 중이에요. 검찰을 상대로. 어떤 행정소송 중이냐면 이명박이 갖고 있던 그 자료 이게 국가기록원으로 가야 되는데 대통령 기록물이라 국가기록원으로 가야 되는데 검찰이 압수수색해서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으니까 행정소송을 해서 이거 기록원으로 돌려줘라고 행정소송 중이에요. 거기에 또 뭔가 엄청 캥기는 게 있다는 얘기고. 많죠. 왜냐하면 검찰 입장에서는 그 자료를 보고 확신을 한 증거들이 많이 나왔을 거고요. 그러면 다 복사해놨죠. 예.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게 근데 행정소송이 잘못된 게 행정소송의 주체는요. 원고가 되려면 원고적격이라고 그래요. 소송을 걸은 사람이 이명박이 소송을 걸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어차피. 지금 현재는 전직이기 때문에 국가기록원장만 소송을 걸 수 있어요. 근데 이명박이 걸은 거야. 그럼 이건 판사가 뭐라 그러겠어요? 이 재판이 시작되거든요. 그러면 판사가 기각 그럴 거예요. 그러겠지. 뭐 원고적격 없기 때문에 기각 이렇게 나올 거고. 그것도 있을 거고 그렇게 따지면 반대로 고소고발을 또 할 수도 있어. 이쪽에서 당연히. 그 죄가 지금 이명박이 받아들이는 죄보다 훨씬 더 작기 때문에 사실 이건 작품 수준의 이야기인 거고. 자 어쨌든 간에 이게 이렇게 돼요. 노무현 대통령이 본격 수사를 받은 시기가 2009년 1월부터 5월까지예요. 돌아가신 시점까지 계속 수사 중이었으니까. 네. 집중적으로 2009년 상반기 때 계속 이러고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나오는 뇌물도 2009년 초중반까지도 받고 있었고요. 다음에 이팔성한테 14억 뇌물을 받았다는 시기도 2009년부터 11년에 걸쳐져 있고요. 지금까지 밝혀진 밝혀진 것만 것만. 그렇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MB가 하는 짓들을 보면 기본적으로 뇌물이 오고 가는 거는 일상적인 거고 그 일상적인 활동 중에 노무현 대통령을 수사를 했던 거죠. 그러니까 더 나쁜 예. 놈이라는 거예요. 지는 뒤로 그렇게 하고 있으면서. 완전 내로남불의 전형적인 인물인데 국가기록원에서 모르게 빼돌려가지고 이삿짐에 섞여왔다는, 물론 섞어왔겠지. 섞어왔다는 이 실드하며 그러면서 적반하장으로 국가기록원을 보내라 소송을 한 이유는 있어요. 그게 바로 스모킹 건이었거든. 맞아. 결정적인 게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인데 그 짓거리 했고, 그리고 뇌물죄로 걸었는데 사실 노무현 대통령 뇌물죄는요, 아직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뇌물 받은 건 맞잖아 하는데 경우가 좀 달라요. 뇌물이라고 성격이 지워지려면 결국엔 대가성이잖아. 대가성이죠. 뭘 해주는 건데 평생 직위가 하나 있다고 쳐요. 영화 같은 데 보면 그런 사람들 가끔씩 있어. 예. 우리 친구 정치 잘하니 돈 걱정하지 말고 내가 정치자금 밀어줄게. 대신에 우리 기업한테 어떤 특혜를 주거나 이러지 하지 마. 실제로 박연차의 태광은 노무현 대통령 때 어떤 특혜도 받은 적이 없어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돈을 받았다고 뇌물이 성립되는 게 아니라 돈을 받고 뭔가를 반대로 이익을 줬다면 모를까. 그 상태도 아닌 상황을 놓고 뇌물죄로 몰아가려고 하기 위해서 논두렁 시기 같은 걸 개발한 새끼들이 예. 지금 이제 와서 이명박 보니까 그 당시에도 뇌물을 여기서 받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럼 더 열받는 거야. 사실 이명박이 임기가 끝나고 몇 년 지나도록 사실은 이 수사를 5년 전에 받았어야 되는 거라고. 임기 끝나자마자. 예. 근데 5년이 묵혀졌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증거들이 저는 훼손됐을 거라고 보는데 이만큼 나오는 거잖아요. 그 이만큼 나온 것만 가지고도 이명박이 지금 충분히 쫄았다는 소식이 들리더라고요.
이게 다스에 대해서 이명박은 형님 거다. 이렇게 그 측근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이 정도 다스는 내게 아니다라고 이제 명확하게 말을 꺼내는 것 자체가 이제 겁난다는 뜻이지. 나 박근혜 같이 30년형 받으면 어떡하지? 그러면 이게 실제 선고 형량이 30년이 아니고 수감 기간이 20년이라고 쳐도 이명박 입장에서는 작은 일이 아니거든, 이거. 돈이 문제가 아니라 그 자기 생활 환경이 바뀌고 갇히는 이 공포가 실제로 다가오고 있나 봐요. 그러니까 그런 헛소리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이명박을 이름하여 우리나라 역사상 박정희나 전두환, 노태우는 또 캐릭터가 다르니까 이런 비리 종류로는 역사상 가장 악질 희대 범인이에요. 이보다 더 부패한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전두환, 노태우 때는요 어떤 시기였냐면은 박정희까지 포함해가지고 군사 정부의 어떤 위험이랄까 이런 게 좀 서슬퍼런 게 있을 때니까 예. 기업들로부터 그렇게 돈을 받았던 측면이 스케일이 자범 수준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게 뭐 100억, 200억 이렇게 받았지 뭐 1억 5천, 뭐 14억 몇천 이런 식으로 돈을 받지는 않았죠. 검찰을 시켜서 노무현 대통령을 털고 국세청을 동원해가지고 털고 하면서도 그 과정에서도 씩 웃으면서 뒤쪽에서 계속 뇌물 받고 있었던 거잖아요. 더 나쁜 새끼야 이 새끼가. 진짜 나쁜 새끼예요. 창조적인 방법으로 돈을 받아 처먹었죠. 국정원 특활비 이거 정말 창조적이었어요. 그리고 이게 지금 이명박이 쫄을 수밖에 없는 게 그 영포 빌딩에서 나온 그 자료가 스모킹 건이 된다고 했는데 그래서 지금 행정소송을 걸은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것이 검찰이 불법으로 취득한 거야라고 법 논리를 개발하는 거예요. 그래야 증거 능력을 없앨 수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그 자료가. 뭐가 들어가 있냐면 이 박근혜가 확실히 그 이명박을 보고 베낀 건 맞아요. 이 국정원 특수활동비가 나온 거에 이명박 측에서도 선거 여론조사를 했어요. 이 돈으로. 박근혜하고 똑같아. 박근혜가 보고 배운 거야. 거기에 또 김윤옥이 발가락에 썼는지 목구멍에 썼는지 알 수 없는 그 10만 달러가 또 포함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런 거 아닐까? 단순하게 누구누구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여론조사 한다기보다는 커트를 시키기 위한 용도로 여론조사를 했을 가능성도 있어. 커트를 시키기 위한 용도. 그러니까 실제로 여론조사가 제대로 나왔을 가능성도 없어요. 어쨌거나 그걸 왜 국정원 돈으로 하냐고요. 그러니까 자 세금 횡령형 뇌물이었고요. 다음에 매관 매직형 뇌물입니다. 이건 매직이네요. 매직. 마술이네 아주. 이팔성이 14억 5천만 원, 김소남이 4억 원 인사청탁했죠. 자 이게 단서를 달아주세요, 마야스님. 확인된 것만. 그렇죠. 이게 김소남 공천 헌금이라고 하죠. 예. 공천 헌금 4억 원도 김소남이 운 나쁘게 걸린 거지. 김소남만 공천 헌금을 냈다고 누가 그래요. 그렇죠. 그리고 이팔성 씨도 절친한 친구라고 알려져 있잖아요. 예. 네. 친구한테도 이렇게 약소하게 성의 표시를 받았는데 안 친한 남 모르는 사람들한테는 얼마를 받았을까요? 범죄와의 전쟁이라는 뭐 영화를 보면은 그런 게 나와요. 어떤 사람이 뭔가 편지를 봐주는 조건으로 보통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은 대부분 그런 거야. 식사 한번 하시죠. 했다고 그래요. 이 두 그룹 위에서도 최소 수십억은 될 것 같은데 밝혀진 것만 예. 몇 억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지금 회사 돈 횡령한 것 같은 경우는 다스 비자금 조사한 건 얼마인지를 몰라요. 왜냐? 비자금이기 때문에 그렇죠. 다 밝혀내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현대자동차가 대납한 다스 소송비 뭐 20억 원 이거 말고 사실 현대차 그룹이 다스에 계속 독점적인 생산 계약을 하는 것 자체가 이 뇌물의 정황이 굉장히 짙은 거잖아요. 아니 현대차 그룹이 뭐가 아쉬워가지고 그 시트가 뭐 첨단 기술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무슨 독점적 특허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 그 외 한 회사에서 위험하게 그렇게 대량으로 납품받을 때는 이 공급처를 분산시키잖아요. 그래서 그 경영 리스크를 낮추는 게 기본인 상식인데 왜 위험하게 전 물량을 한 회사에 몰빵시켜가지고 자기 경영 위험을 일부러 키우는 이유가 뭐냐고. 현대차는 현대모비스나 아니면은 관련 업체를 아예 만들어 버릴 수도 있는 건데. 예, 또 그런 케이스 많죠. 그러니까 중소기업이 독특하고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어. 그러면은 온갖 수작을 부려가지고 인수하려고. 그러니까. 막 공작을 하는 경우도 많은데 이 별것도 아닌 시트 만드는 회사를 이게 한 해 매출이 몇 조 원이 되도록 키워주는 게 이것도 진짜 어떻게 보면 이것도 뇌물이죠. 그리고 여기에 무슨 소송비 대납한 삼성 현대 말고 이명박 이야기입니다.
예정대로라면 오늘 검찰 출석을 했어야 되는 바로 예. 그런 분위기인데 난데없이 막 뇌물들이 터져 나오면서 조금 더 수사해야 돼. 이거는 뭐 어차피 빼박이었어요. 그 전에도 국정원 특활비 같은 거 보면은 이명박의 재산 관리인 이병모가 구속이 됐고요. 영장도 발부됐고 그리고 지금 이시영 자체가 공범으로 적시가 되는 상황이거든요. 참고인도 증인도 아무것도 아닌 공범. 제대로 가고 있어요. 가족을 다 구속시키는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김윤옥 포함해서요. 가족범죄단이잖아요. 이상은, 이상득, 이명박, 김윤옥, 이시영. 또 누가 있나? 이상은 아들. 이상주. 예. 예. 이상주. 사실은 잘못한 건 잘못한 거고 가족 입장에서 보면 완전한 비극이에요. 불과 몇 년 전까지 대통령이었던 자예요. 이 천하를 자가. 호령하면서 떵떵거리더니 예전에는 그렇게 치부가 되어 왔으니까 무슨 정책을 해서 4대강으로 빼쳐먹고 자원외교하고 이런 거는 지들 실드대로 그렇다 치자고. 근데 다른 거는 다 떠나가지고 뇌물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저쪽 가치관에서도 굳이 말하자면 그런 거예요. 상대 비교를 위해서 정부 홍보를 위해서 댓글을 달 수도 있지라고 지들끼리 실드 칠 수 있어요. 국정원에서 뭐. 예. 뇌물은 빼박이야.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명박이 뇌물로 받았다고 하는 그 뇌물들을 한번 봅시다. 자, 세금 횡령형 뇌물. 국가정보원에서 상납한 공작금이 17억 5천만 원. 확인된 것만. 확인된 지금까지 것만. 확인된 것만 17억 5천이. 확인된 것만 이건데 이게 타입이 굉장히 여러 가지 네. 타입이 있는 거야 지금. 뇌물은 뇌물인데 이 안에 또 밥 먹으러 가는 게 아니지. 밥 먹는 자리에서 테이블 밑에서 뭔가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위에 딱 올려놓고 아이고 약소한데 어떤 사람들이 성격에 따라서 그러니까 그 뇌물을 바칠 때는 뇌물을 받는 사람의 성향을 봐야 돼요. 현금 받는 거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 자기가 너무 속되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돈으로 따질 수 없는 가치의 선물을 물건으로 주는 경우가 있어. 이를테면 금괴 같은 거. 장수를 위해서 거북이로 만들어진 금붙이 뭐 이런 거 있잖아. 네. 이런 걸 이렇게 딱 갖다 바치면 돈 받는 건 아니야. 나는 돈 받는 게 아니야. 무게가 몇 킬로씩 나가요. 그렇지. 아니 근데 그 무거운 걸 누가 주겠어요 요즘은. 어. 그런 거 말고 유명 화가가 그린 그림. 그렇지. 그런 것도 괜찮고. 예, 행복한 그거는 눈물 정말 이런 거. 가볍거든요. 이중섭 화가의 그림 같은 거 있죠. 은박지에 그린 거. 요거 지갑에도 들어가요. 짱이네. 그런 거 같은 거가 아주 이 최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은 주고받기가 쉽죠. 그리고 또 뭐 CD, 양도성 예금 증서 뭐 이런 것들 그냥 봉투 A4 용지 들어가는 봉투 한 장만 주면 되는 거예요. 굉장히 쉽게 전달이 가능한 것들로 했으리라고 추정이 된죠. 어쨌건 그런 식으로 이렇게 뇌물을 받아가는데 다음에 두 번째 나왔고요. 자, 다음에 정경유착형 뇌물. 삼성, 현대차 등이 대납한 다스 소송비 60억 원 플러스 알파. 이것도 계속 나오고 있어요. 알파. 네. 소송 전에도 받았다는 거야. 꾸준히 받았다고 아, 그러더라고요. 아니 이게 검찰이 좀 정신 똑바로 차리고 수사를 해야 되는 게 현대차한테서 받은 게 2007년이에요. 이명박이 대통령 후보가 될 때, 대통령이 돼서도 아니야. 대통령 후보가 될, 박근혜와 싸워서 후보가 될 때부터 받았어요. 그런데 이거는 검찰 발표나 언론 발표에 의하면 이건희 사면을 조건으로 등 이렇게 나와요. 이건희 사면은요 2009년이거든요. 2009년에 형이 확정이 돼요. 그래서 2009년에 4개월 있다가 사면이 되는 거예요. 그런다고 봤을 때 이거는 이건희 사면 등이 아니라 이거는 정말 권력형 부정비리, 정경유착형 부정비리의 최고봉이 있는 거죠. 내가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니까 바쳐. 내지는 그러니까 바쳐야겠네. 이거 외에는 더 이상 다른 생각을 할 수 없을 만큼 이거 심각한 뇌물 사건이거든요. 그렇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다 뇌물과 연관이 있다고 봐야 돼. 예를 들어서 4대강을 만약에 무슨 편의를 봐주고 동지상고로 딱 라인을 짜잖아요. 4대강 사업의 가장 목적은 4대강이 아니고 사실은 낙동강이야. 거기 집중됐으니까 보호를 네. 만들거나 할 때 그러면 아무 이유 없이 넌 내 동창이니까 동기니까 뭐 후배니까 이렇게 주는 거 아니잖아요. 뭔가 올라오는 게 있다고. 그런 부분인 거고. 다음에 사업 청탁형 뇌물이 있습니다. 대보그룹이 수억 원, 성동조선 8억 원. 야스님? 지금까지 확인된 것만 그렇다는 거죠? 이게 누가 대보하고 성동조선만 그랬다고 그래요? 아니 누가 몇 억밖에 안